몇 가지의 모듈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DIY 정도를 제한해 줄 수 있는, 이거를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라부부는 똑같은 인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개인화된 소비들이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표님의 아이템도 라부부처럼 개인화하는 모듈로 디벨롭을 해보면 어떨까. 안녕하십니까, 창업요리사 재호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완료점검 컨설팅 때 만났던 대표님을 제가 청창사 입교 제안을 드렸었고, 대표님이 청창사 입교 신청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게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흔쾌히 또 제 제안에 응해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사업 아이디어 기초자료 리스트에서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대표님이 이걸로 지금 고도화하기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걸로 이제 디벨롭을 할 건데, 오늘 한번 보고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판매하려는 주 고객층이 30, 40대 회사 다니시는 여성분들 대상인데요. 해외 명품 주얼리들은 자개를 활용해서 주얼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개를 가장 잘 사용하는 곳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자개를 장식품으로만 사용을 하지 주얼리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거를 주얼리에 접목해보고 싶어서 주얼리로 도입됐을 때에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중요한 점이 자개의 품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품질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표준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잡았고, 그 표준화된 자개를 가지고 제가 제품까지 만드는 거를 최종 목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아이템이 이걸로 정해지고 나서 나름대로 소비 트렌드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최근에 소비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번아웃에 좀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여움에 집중한다. 저도 얼마 전에 김햄찌에 대해서 처음 추천을 받았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지금 대표님의 결과도 맞는 이유가, 김햄찌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컨텐츠 소비 이유가 공감대인데, 김햄찌가 주로 생산하는 컨텐츠가 대부분의 이제 직장 사람들 겪고 있는 스트레스들을 공통적으로 만져주는 것 같더라고요. 귀여움의 포인트가 맞춰진 소비 트렌드와 내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또 유행하더라고요. 개인화된 경험을 소비했던 사람들이 재구매 전환율이 78% 이상이라는 맥킨지 보고서가 나왔다고 해요. 이런 트렌드들을 좀 보면서 대표님의 제품도 약간 귀여움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들이 스스로 개인화된 경험을 넣을 수 있는, 근데 디자인을 완전 고객한테 맡겨버리면 산으로 가버리니까 몇 가지의 모듈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DIY 정도를 제한해 줄 수 있는, 이거를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라부부는 똑같은 인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듈을 이렇게 접합해가지고 다양성을 부여해서, 요즘에 또 트렌드가 다이어리 꾸미기, 뭐 신발 꾸미기, 키보드 엄청 꾸며요. 저희 회사 스태프들. 개인화된 소비들이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표님의 아이템도 라부부처럼 개인화 하는 모듈로 디벨롭을 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단순히 이 제품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MVP 모듈 몇 개를 해서 조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트렌드로 제품을 기획해보겠다라는 방향으로 가시는 건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를 안 하셔도 돼요. 대표님이 좀 더 검색을 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디벨롭 하셔도 돼요. 이것도 제가 설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획하는 이 아이템에 소비 트렌드랑 잘 융합을 시키면 그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통해서 더 많이 구전되고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고, 그들이 원하던 그 니즈를 충족시켰다면 재구매 그리고 지속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희망리듬 패키지 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하나의 스톤을 여러 가지로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원스톤 멀티유즈라고 그런 아이디어로 지원 사업을 받았었는데, 좀 더 디벨롭된 방향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요, 대표님한테 구매했던 사람들의 피드백이 제일 좋아요. 혹은 구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그런 창고가 있으면 진짜 베스트긴 해요. 그래서 그런 니즈를 딱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서치한 이런 트렌드들을 제시해서,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의 솔루션을 이렇게 지금 고도화하려고 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온라인 자사몰,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판매를 유지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데이터, 상품이나 제품을 매입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후기를 남기면 뭐 이후의 모듈들은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커뮤니티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할 거야 라는 식의 스케일업 방향성, 대표님이 내년도에 추가 고용할 인력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거든요. 목적 필요성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플러스 제가 오늘 피드백 드린 걸로 고도화 해주시면 되시고요. 실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특허
컬렉션 개발 이게 되게 짧잖아요 대표님. 그러면 특허 출원은 여기서 빼셔도 돼요. 이거는 뒤에 후술할 때 적어도 되거든요. 저는 이걸 스케일업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컬렉션 개발을 좀 더 대표님 OEM 생산하는 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동안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고 어떤 소통들이 왔는지 내가 거기에 어떻게 의뢰를 하는지 이런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걸 어떻게 넘길지 그리고 그걸 거기에서 상의하면서 이 방향으로서 우리가 되겠어 대표님이 알아보시고 살아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추가되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공정표준화 확립 및 특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발굴할 건지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앞에서 실전 데이터들 그거 여기다 녹이면 돼요. 진짜 우리가 진짜 실제 하는 거 그거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제 발로 뛰시면 돼요. 고객 요구의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이거 쓰기 되게 쉽겠죠. 소비 트렌드에 대한 트렌드 2026인가라는 김난도 씨가 쓴 책에서 아마 읽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거를 토대로 해서 서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다 여기다 녹일 수 있습니다. 3, 40개 업체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경쟁사 분석 그런 대응도 여기다 데이터 붙이면 좋습니다. 거기에서 의미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다양한 컨텐츠의 제품들을 많이 내놓는 회사, 매출이 높은 회사, 스테디셀러를 갖고 있는 회사, 우리 회사 4가지 비교해가지고 걔네들의 장점도 있겠지만 약점 그런 부분을 공략해서 나의 솔루션을 제시할 거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널별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한 내용들도 요 뒤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이런데 실제로 대표님이 하고 있는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제가 드리는 건 정답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대표님하고 저하고 계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쓰시는데 처음에는 힘드셨을 거예요. 기술보호 노목록 와 이것도 쓰셨네. 이거 잘 쓰셨는데 대표님은 아직 여유가 있어요. 내년에 안 돼도 내후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내년에 되면 좋겠죠. 이번에는 희망리터 패키지와 다르게 훨씬 더 크게 성장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없어도 대표님이 기획하신 게 잘 팔려요. 막 계속 주문 1000개 만들고 1000개 다 나갔어. 막 10일 만에 완판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이거는 진짜 마중물이고 문제는 우리 고객이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찾아가지고 그걸 잘 팔아서 빠르게 성장하자. 그게 제 컨설팅 모토입니다. 이분은 두 번째 붙으셨다는데 두 번째도 같은 아이디어로 올리신 건가요? 네. 정확하게 같은 아이디어고 실제로 이걸 기획했고 실행하셨기 때문에 그 1년이란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도화했는지 그 내용을 업데이트할 뿐이었어요. 대표님은 지금 좋은 회사라고 입증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업계획서의 컨텐츠를 고도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이게 만약에 안 됐다 그럼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대표님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솔직히 특허는 진행을 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여유가 없잖아요. 특허 하고 싶어요. 지금 특허 하고 계세요 혹시? 하나 디자인 특허 냈다가 반려당해서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특허권이요 보통 하나에 한 500만 원 정도 해요. 그만큼의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있어요. 그만큼의 효용 가치를 제가 네, 잘 못 느끼겠어서. 이 효용 가치는요 지금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특허를 왜 만들어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브랜드 이 가치가 지금 당장 가치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생각했을 때 미래에 누군가 내 걸 따라할 것 같아. 근데 내가 기술적인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안 돼. 그랬을 때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진입장벽인 거예요. 거기에 정말로 내 기술이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허 한 건에요? 한 건에요. 그런데 변리사님들은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나는 한 200만 원에 해줄게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건 뭐냐면요. 저는 특허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변리사님들과 협업하면서 깨달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허는 이런 하얀 도화지에 내 땅이에요 라고 선을 긋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여기는 침범하지 말아요. 주얼리 분야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자 여기 내 땅 하고 선을 긋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나도 선 여기 내 땅 그러면 심판관 분들이 이 명세서를 보면서 야 너네들 여기 2개가 중첩이 돼. 너네 이번 요거 조정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디자인권 거절당하셨죠? 이런 이유일 거예요. 이거를 거절하고 나서 대응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뭐 실용신안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특허권 대응이 제일 비싼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변리사가 아니니까 이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 그럼 저의 범위는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특허 비용이 저렴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 500만 원 정도 든다는 건 이렇게 있는 상태라면 한 이렇게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여볼게요. 하면서 여러 번 대응을 해요. 권리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거. 그래야지 내가 제대로 된 권리를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비싼 특허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싼 특허가 무조건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변리사님을 고용해서 협업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 전문가는요. 3명 이상의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서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혹시 변리사분을 선정할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잘 선정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대표님이 알아봤을 때 나와 소통도 잘 되고 개떡같이 얘기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주는 그런 변리사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변리사를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변리사도 전문 영역이 다 다양할 텐데 꼭 주얼리 쪽을 해본 변리사를 선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나요? 사실 그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변리사님도 세분화가 돼 있어요. 저는 거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변리사 업무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는 변리사님 혼자서 A부터 Z까지 다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앞에서 케어는 하지만 실무는 다 저희 스태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무진들의 역량이고 그 실무진들이 얼마나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변리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소 3명 이상의 변리사를 만나보라는 그 눈은요 내가 경험해봐야 알아요. 내가 변리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조금씩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대표님한테 눈이 생겨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달리 얘기 안 해? 그럼 나한테 더 유리하게 제시해준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하고 계약하면 돼요. 비용은 둘째예요. 나한테 제일 적합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다면 어디에서는 100만 원에 해주기로 했으니까 변리사님은 좀 더 실력이 있는 건 알겠다. 더 들어갈 리소스가 있는 것도 알겠다. 그래도 나한테 좀 이걸 맞춰달라. 이런 식으로 합의를 찾아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변리사는 3명 이상. 세무사님도 만나셔야 돼요. 기장하고 계세요?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전 개인 사업자지만 기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고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나서 하는 문제예요. 그 전에는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던가 그때 문의해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내가 직접 뭐 홈택스 들어가서 세무서에 전화해갖고 물어보면서 진행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래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세무사도 만나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적절한 전문가를 섭외해서 미팅까지 연결시켜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어요.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 검토할 때 심사위원분들이 많은 양을 한 번에 보시잖아요. 그때 좀 판별하는 기준, 사업성이라던가 독창성이라던가 경영자의 역량이라던가 포커싱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일 보는 거 실현 가능성과 얼마나 구체적인가.